1997년 4월 24일 봄날, 뉴잉글랜드의 아침은 상쾌했습니다. 나는 자그마한 예술대학의 기숙사에 사는 종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기숙사 방이 어찌나 넓은지 한가운데에 서면 사방 벽을 다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내 나이는 30세였고 이혼을 했으며 통장엔 $800 정도의 잔액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가 있기 전날 밤, 나는 좁은 방에 앉아 콘크리트 벽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세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어수선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내 인생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잘못된 인생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생각이 나를 절망적으로 괴롭혔으며, 세 번째 생각은 누군가 성공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여야 하지만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들로 나는 삶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책을 내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이 그렇듯 나 역시 풍족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부유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끔찍하게 가난했습니다. 정말 하나 보탬 없이 문자 그대로. 지저분한 길가의 제일 아래쪽에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집이 내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9살쯤 되었을 때 하루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와 아빠는 항상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일 마카로니와 치즈만 먹어야 되죠? 어머니께서는 집에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언제나 돈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지서의 요금을 내지 못하고 끼니를 걸을까 두렵다 하셨습니다.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내내 보기 어려울 정도였고, 어머니도 계속 시간제 일을 하셨습니다. 왜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어머니께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로 알고 계셨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가계부를 보여주시면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비록 9살짜리 꼬마아이지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계부를 보자 어린 나이였지만 확실히 한 달치 돈을 다 쓰고 나서도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두 가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심은 부모님께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최대한 빨리 자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며 사시는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결심은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 인생을 부족함과 공포와 빈곤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은 이제껏 알아왔던 것이고 또 내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온 인생을 열심히 일하셨지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못하셨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 도서관을 찾았고 고전들을 열심히 읽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데일 카네기와 나폴레온 힐, 웨인 다이어, 스티븐 코비 등 그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도서관에서 보냈습니다. 나에게 있어 책은 빈곤과 부족, 공포의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탈출구였습니다. 또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받고 월반에 월반을 거듭하고 결국은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성공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97년 4월 24일에 나는 뉴잉글랜드의 주머니만한 기숙사방에 앉아 있었고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계속 기회를 놓쳤고 관계는 실패했으며 통장엔 $800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내가 놓쳐버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내가 각성을 하게 된 샤워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를 하기 전날 밤, 내게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소형 기숙사 방에 앉아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방을 둘러보았고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사실 아주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암울한 인생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놓은 수십 개의 긍정적인 문구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아주 훌륭하다와 같은 확언들이 기숙사 방 벽을 빼곡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긍정적인 문구들을 이렇게 잔뜩 붙여두었을까? 나는 행복하지도 부자도 뛰어나지도 않은데 어째서? 나에게 그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던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마침내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그러한 문구들이 주는 확신을 내 무의식에서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부자고 아주 훌륭하다라고 믿기 원하는 만큼이나 그것들 중 어떤 것도 진실로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그런 확언들을 할 때마다 내면에서 저항감이 일어나며 나의 현실을 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울과 패배감을 느끼며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에게 특별한 아침이 되리라는 것을 제외하면 여느 때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마음은 어제부터 이어져 온 생각들로 어지러웠고 질문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문구들을 오랫동안 반복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이 확언들을 믿지 못한다면 대체 내가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게 무엇이지? 내 인생을 바꿀 좀 더 확실한 길이 있어야 해. 하지만 대체 그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계속 집중하던 중 갑자기 무언가가 나를 때렸는데 그것은 내가 바로 그 순간에도 나 자신에게 계속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골몰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즉,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나의 뇌가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반드시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깨달음이 연이어졌습니다. 만약 인간의 뇌가 질문하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자동적으로 찾아내 준다면 질문하는 것에 답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러한 질문은 철저히 나의 고민이 담긴 나에 의해 만들어져야 함을.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다다를 수 있는 성공의 수준을 스스로 한계 짓고 그 한계로 인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무의식적으로 억제하고 있음을. 이 책은 철저히 당신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것도 물론 기분 좋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순간적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당신의 뇌리를 마치 피처럼 빠른 속도로 스쳐가는 것을. 즉, 우리는 무의식에 일종의 트릭을 거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또는 나는 돈을 벌기 쉽다를 할 때의 저항감 대신에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벌기 쉬울까? 이를 실행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일단 나는 행복하고 돈을 벌기 쉽구나를 순간적으로 사실로 입력하고 왜 그렇지 않은 질문에 집중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유를 빛의 속도로 스캔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확언을 진실로 믿지 못할 때 오는 그 저항감에서 벗어나 무의식이 보내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과 내가 아는 돈을 벌기 쉬운 방법이나 사례 등이 자동적으로 재생되면서 확언을 할 때보다 훨씬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면서 무의식에 그 상태를 입력하고 사실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무의식에 각인된 그 사실은 우주에 신호를 보내고 마침내 우주는 우리를 위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할까? 어째서 내 에너지는 이렇게 한계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할까? 어째서 나는 더 이상 걱정이란 걸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매일 운동하는 것이 기다려질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사랑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내 몸을 사랑할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어째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풍요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에 넘칠까? 어떻게 나한텐 이렇게 쉽게 돈이 생기지? 어째서 돈이 그렇게 나한테 자석처럼 붙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여유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자신감에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까? 나는 왜 매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까? 어째서 나는 내 일과 인생을 존중할까? 어째서 나는 내 인생에서 최고만을 추구할까? 어째서 그 많은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나에게 끌려올까? 어째서 내가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도록 허락받았을까? 어떻게 나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을 알았을까? 어째서 내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전부 착하시지? 믿음이 확신이 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기쁨에 접속하십시오. 순간순간 주파수가 떨어질 때마다 늘 당신이 있어야 할 그곳, 그 존재 본래의 행복 상태로 돌아오십시오.